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증상을 알아두시면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mg 미만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왜 초기 발견이 중요한가? 당뇨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작은 혈관들이 먼저 망가집니다.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막막병증이 생겨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콩팥의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생겨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과 뇌혈관도 손상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여 혈당을 잘 관리하면 이런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대 증상.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3가지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다음 단요, 다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을 자주 본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갈증과 물 마시기. 어떤 증상인가? 입이 자꾸 마릅니다. 물을 마셔도 또 마시고 싶습니다.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물을 마시게 됩니다. 특히 밤에 목이 말라서 자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그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몸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물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갈증과 어떻게 다른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 후 느끼는 갈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한 갈증은 다릅니다. 특별히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하루에 물을 3리터 이상 마셨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목이 말라 2~3번씩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80으로 나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 소변을 자주 본다다뇨. 어떤 증상인가?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 이상 깹니다. 한 번 볼 때 양도 많습니다. 낮에도 1~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외출할 때도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높으면 몸은 그 당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또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소변도 많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소변 횟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어떻게 구분하나? 중년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증상을 전립선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을 자주 보지만 한 번에 나오는 양은 적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당뇨로 인한 소변은 한 번에 양이 많고 시원하게 나옵니다. 물론 두 질환이 함께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이 왜 문제인가? 밤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 많이 먹는다 다식. 어떤 증상인가?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픕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어납니다. 간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이 당깁니다. 초콜릿, 빵, 과자 등을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혈당이 높아도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상황. 재미있는 것은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당뇨의 특징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만 그 영양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요즘 입맛이 좋아져서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진다. 이런 경우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외 주의해야 할 증상들. 3대 증상 외에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피로감.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기운이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듭니다. 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원인입니다. 시력 저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집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앞에 먼지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의 수정체가 부어올라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음. 작은 상처도 오래 갑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손끝이 트는 것도 잘 낫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 상처 치유가 느려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나빠져 상처 부위에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습니다. 특히 손발과 몸통 부위가 가렵습니다.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경이 자극받아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 손끝이나 발끝이 저립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잦은 감염, 방광염이 자주 생깁니다. 피부에 종기가 잘 납니다. 무좀이 심해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다음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공복 혈당 검사.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측정합니다. 정상 100 미만. 공복 혈당장애 100에서 125. 당뇨병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음식을 먹은 후 2시간 뒤에 측정합니다. 정상 140 미만. 내당능장애 140에서 199까지. 당뇨병 200 이상. 당화혈색소 검사.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냅니다. 정상 5.7% 미만. 당뇨병 전 단계 5.7에서 6.4%. 당뇨병 6.5% 이상. 이 중 한 가지라도 당뇨병 기준에 해당하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란 위에서 말씀드린 공복 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상태입니다. 방치하면 5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체중을 5에서 7% 줄이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을 58%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건강을 챙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 적정 체중 유지하기. 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배에 살이 찌는 복부 비만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과체중이라면 5에서 10%만 줄여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하기. 일주일에 최소 150분, 즉 하루 30분씩 5일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갖기.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는 피해야 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흰 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하지만 당분이 많으니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금연하기. 담배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절주하기. 술은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술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마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면, 취미활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 진단받았다면, 만약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의사의 지시 따르기.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당을 확인하고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당 자가 측정하기.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해두면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주의하기.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은땀이 남, 가슴이 두근거림, 손이 떨림, 어지러움, 배고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등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15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섭취하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발 관리하기. 매일 발을 씻고 깨끗이 말려야 합니다. 발에 상처나 물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고 너무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니지 말고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빨리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1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진실단 음식 자체가 직접적으로 당뇨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은 당뇨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해 이 당뇨병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진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없어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 3 당뇨병은 치료할 수 없다. 진실 완치는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생활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4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진실 체중 감량과 운동으로 혈당이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해 5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진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적당량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3대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갈증이 심하고 물을 자주 마신다. 둘째, 소변을 자주 본다. 셋째,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 이 3가지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상을 알아두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